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이탈러예요. 로우 탈러고요. 쌤입니다. 포인트리스 살롱. 네. 쌤 따라 맥주 따라인가요? 이제 뭐 맘대로 제목을 매주 바꾸시네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때 관심 있게 안 들었거든요. 아,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쌤 네. 따라 맥주 따라. 네. 혹시 문은 닫으셨나요? 닫혔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포인트리스 살롱을 저희가 새로 다른 채널을 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새로 다시 첫 화부터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업로드가 되니까 어디 올라오나요? 팟빵 파티에 일단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 채널을 포인트리스 살롱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아주 옛날 에피소드도 있겠네요. 네, 작년 한 8월, 7월 그때 에피소드부터 올라오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지나갑니다. 네, 한번 들어보니까 또 그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때 정말 밝으셨더라고요. 지금도 밝아요?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땐 더 밝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세상 티 없을 때죠 뭐. 10년 전인가요? 쌤 따라 맥주 따라. 오늘 무슨 얘기하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버드와이저, 네, 미국의 그 맥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버드와이저 얘기를 하면서 그 체코의 부드바르라는 맥주 얘기도 같이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체코 맥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뭐죠? 필스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방금 귀신이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뒤로. 되게 설레하시면서 얘기하시네요. 네네. 뭐 딱히 설레진 않는데. 필스너는 무슨 뜻인가요? 필스너는 이제 그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그 체코의 플젠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젠에서 만든 맥주라고 해서 필스너. 그 이제 거기서 어원이 나온 거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한 184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반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젠이란 도시는 그 프라하의 근교 도시고요. 프라하 체코의 수도죠. 그래서 좀 낭만적인 도시인데. 가봤어요? 프라하. 아니, 그냥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있지 않나요? 프라하의 여인. 낭만적인 누구였죠? 거기요? 거기가 아마 김주혁 씨와 김주혁 씨 돌아오셨구나. 네. 김주혁 씨나 프라하 연이네? 네, 전도연 씨가 나오셨던 드라마가 있어요. 저 잘 몰라요, 사실. 박진영 씨 아니에요? 그럼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네. 프라하 연인가? 네, 프라하의 연인도 있습니다. 두 개의 연인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파리도 가셨고 프라하도 가셨더라고요. 그게 전도연 씨 아니에요? 파리가 저기 김정은님. 네, 김정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 이름. 왜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낭만적인 도시 옆에 있다고요? 네네, 거기 한 뭐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 약간 그래도 체코에선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이제 필스너라고 하고요. 이게 필스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그 원래 체코가 이제 독일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코에서도 맥주를 만들었지만 이제 한 1840년대부터 좀 체코에서 만드는 맥주 맛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풀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은 뭐 우리 맥주 맛이 왜 이래 하면서 맥주통을 가지고 시청 앞에다 맥주를 다 쏟아붓는 그런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요. 1800년도에. 네네네. 그게 한 뭐 풀젠에서 맥주가 만들어진 지는 거의 뭐 1200년대, 1300년대부터 조선이었으면 곤장감인데. 네,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웠나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맥주 가지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이제 뭐 맥주 맛에 대한 위기가 왔었나 봐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맥주를 만들어 먹어서는 안 그 된다. 위기를 전 국민이 느낀 건가요? 아니 이제 풀젠 사람들이 느낀 거죠. 네.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맞닿고 있으니까 국경을 독일에서 그 라거 제조법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라거 제조법 방식대로 그 만든 맥주가 필스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맥주 제조법은 독일이지만 이제 체코 자체가 굉장히 기후가 보리가 자라기 좋은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서늘하고 원래 그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유럽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도 적고 상대적으로 기후가 좀 서늘하기 때문에 보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리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쌀을 심기 전에 보리를 먼저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서늘한 기후가 필요하다 이거죠. 쌀을 베고 나서. 네네네. 이제 봄에 수확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수확을 한 땅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보릿고개. 네네네. 그 이제 타이밍이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체코에 이제 자츠라는 지방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홉이 나는데 그 홉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제조법을 이용해서 그 체코의 보리와
홉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맥주를 이제 필스너라고 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스너의 특징은 굉장히 맛이 좀 쌉싸름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쓴맛이 강해요. 한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필스너 우르켈. 네. 저희가 이제 에일 맥주 설명할 때 IPA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좀 쓴맛이 강하게 나는 맥주라고. 라건데. 네네, 저도 기억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홉 자체가 좀 쓴맛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필스너를 만들 때 그 일반적인 맥주보다 홉을 좀 더 많이 첨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씁쓸한 맛의 원인은 홉의 품종의 원인도 있고 홉을 또 절대적으로 많이 양을 사용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거계의 IPA구나.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색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고 황금색이고 약간 좀 어두운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필스너가 원래는 그 풀젠 지방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가리키는 상표였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나는 맥주는 필스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필스너가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딱히 풀젠에서 만드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좀 그 밝고 약간 그 황금색의 빛깔을 띤 라거 맥주 그러면서 이제 홉의 그 맛이 좀 더 강화된 그런 맥주를 지칭을 해가지고 전체를 필스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류가 돼버렸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상표가 호찌게스. 그렇죠. 뭐 데일밴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포스트잇?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종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스너 종류가 또 어떤 맥주가 있냐면은 그 벨기에에서 만들어지는 스텔라 아르투아도 그 벨기에식 필스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백스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그것도 그 필스너 계열이라고 해요. 맥주가 있어요, 산토리에? 네, 산토리 맥주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저는 찾아보세요.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 황금색 맞아요. 캔에 있는 그 산토리 그것도 되게 기린 아니에요? 아니요, 기린도 있고 산토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 본 것 같은데? 아니요, 편의점에서 들어오는 일본 맥주가 일단 아사히, 네. 삿포로, 기린. 그 산토리도 있고, 있었어요? 네, 에비수도 있습니다. 에비수는 본 적 있다. 네네네. 에비수는 좀 요즘 나름 일본에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 네. 네, 그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 3캔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에비수? 네, 에비수는. 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일본 맥주에 대해서도 한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산토리도 그 필스너에 포함이 되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쓴맛이 강합니다. 저는 약간 쓴맛이 나는 맥주를 좋아해서 좀 그런 맛이 땡길 때는 필스너나 산토리를 주로 이제 타다 먹거든요. 좋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도 오. 그 이제 필스너 계열에 포함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체코에서 만들어진 맥주지만 지금은 이제 브랜드화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맥주의 종류의 일종으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체코에서 처음 만든 맥주인데 그런 이제 필스너란 말이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 만든 양조 회사에서 필젠의 그 양조장에서 필스너는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얘네들이 우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게 소송에서 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필스너는 필젠 지방에서 만드는 맥주가 아니라 일종의 고유 명사화 되었다. 라고 해서 이미 그 상표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필스너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원조가 맞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필스너 우르켈이에요. 우르켈이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르켈은 오리지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필스너다. 체코 말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요. 네. 사실 오늘은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요. 뭐 끝인가요? 아니 더 있긴 한데 갑자기 큰 마무리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필스너 우르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소유 구조를 살펴보자면은 소유? 저번 시간에 중형확도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필스너 우르켈을 만드는 양조장의 이름은 필젠스키 프레즈드로이라는 양조장이에요. 이제 필젠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양조장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999년도에는 사브 밀러라는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밀러라이트 만드는 회사. 네, 거기에 인수가 되고 근데 그 사브 밀러는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AB 인베브 또 매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 1, 2위가 합쳐지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그 독과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 너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또 이 필스너 우르켈 브랜드를 매각을 해버립니다. 필스너 우르켈을 포함한 그 동유럽의 이제 여러 맥주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필스너 우르켈인데 그걸 이제 아사히 맥주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스너 우르켈은 사실 아사히 맥주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체코에 직접 가시면은 체코의 그 플젠에 가시면은 이 필스너 우르켈 양조장을 투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양조장에 보시면은 그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아사히 병과 필스너 우르켈 병을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벽에 걸려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닌데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사진도 걸려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고유 국가마다 맥주가 있었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진 거죠. 기술의 발전이 네, 네. 어디서든 맥주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어쨌든 퀄리티 관리가 이제 된다는 소리죠. 그쵸. 이제 어디서 만들던 간에 이 정도의 퀄리티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체코의 홉도 뭐 수입하면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스텔라 아르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 체코산 홉을 수입을 해서 만드는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재밌는 게 그 독일에서 제조법을 수입을 해왔잖아요. 그 필스너 우르켈을 만들 때. 근데 이게 맛이 괜찮으니까 다시 독일로 역수출이 됐다고 해요. 아, 그 맥주가? 네네네. 물론 이건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필스너 우르켈 또 공장에 가보시면은 그 기차 선로가 연결이 돼 있대요. 양조장에. 그러니까 이 만든 다음에 그 기차를 이용해서 유럽 전역으로 수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나 보네. 네네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되게 퍼지고 또 체코 현지에서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심지어 뭐 물보다 싸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네. 친구도 가봤는데 네. 코젤이 네. 물만큼 뭐 1리터인가 2리터인가 뭐 네. 900원 1000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코가 또 다른 유럽에 비해서 물가가 싼 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유럽 쪽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유로존도 아니고 그래서 체코는 아마 따로 이제 환전을 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체코 가시면 되게 맥주는 먹는 만큼 남는 거다.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가 한번 남을까요? 아니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래? 뭐가 뽕 뽑고 없는 거예요. 추억이 남죠. 다음날 버리고? 네, 그럼요. 그래서 필스너 자체는 굉장히 쌉싸름한 맛이 강해가지고 그 도수가 높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도수가 높은 술은 쓴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도수는 굉장히 낮아요. 4.4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평균 맥주가 어떻게 되죠? 보통 4, 5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제 센 맥주는 한 6, 7도까지 가고 저희가 이제 뭐 IPA 같은 경우에는 뭐 8도 정도까지도 가고 트라피스테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번 시간에 아니지만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10도가 넘어가는 맥주도 있고 와인에 버금가는? 네네네. 근데 뭐 저희 필스너 우르켈 자체는 그 맛이 좀 쓴맛이 나긴 하지만 도수는 굉장히 좀 얕은 맛이기 때문에 필스너는 일본이 가져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일본 거죠 지금은. 모든 미국 맥주는 벨기에가 가져갔고. 그렇죠. 그 이제 저번 시간에 그 AB 인베브라는 데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브라질 회사랑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베브가 이제 INBEV인데 그 이제 그 처음에 인베브의 시작이 벨기에 회사와 브라질 회사가 처음에 합병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와이저, 엔하이저 앤 부시 거기까지 합쳐서 AB 인베브가 된 거고 지금 이제 회사 이름은 AB 인베브가 맞습니다. 네. 몇 개나 가졌어요? 그 회사가? 거의 전 세계 점유율이 30% 가까이 된다고요. 투자하시게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맥주에 진짜 모든 걸 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진짜 대표적인 브랜드일 뿐이고 그 이탈리아에 가면은 또 페로타라는 맥주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국에도 들어와요. 그 하얀색 캔에 약간 좀 콜라캔처럼 되게 작은 캔에 들어오는데 그 맥주도 그 인베브사의 소유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로나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고. 독일은 없어요? 어떤 유명한 회사가? 독일은 제가 그 뮌헨에 한번 그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독일은 그 소규모 양조장 문화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 뮌헨에 가면은 뭐 여러 뭐 3대 양조장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거기서 만든 맥주를 거기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맥주를 먹고 싶으면 어떤 가게에 가야 되고 좀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막걸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뭐 와인의 나라죠. 와인의 나라죠, 사실. 스페인은, 스페인도. 네. 이탈리아도. 그렇죠. 근데 이탈리아는 뭐 맥주를 안 만드는 건 아니겠죠. 뭐 자국 국내 소비용 맥주도 있을 거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스트레야라는 이제 빨간색 캔에 나오는 맥주가 맞아요. 있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카스아이트 에스트레야. 만들듯이 별. 네, 맞아요. 별 맥주. 에스트레야 뭐 바르셀로나라고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국 소비용 맥주는 있겠죠. 끝이에요? 네, 정말 끝이에요, 이제.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요? 간단하네요. 깔끔하네요. 역시 늦잠의 결과가. 다음 시간 아니 근데 제가 뭐 나름 열심히 찾아왔는데 네. 뭐 정말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짧은데? 아니에요. 뭐 어떡해요. 없는데 이제. 아니 또 이렇게 짧은 편도 있어야죠. 이야기할 게 없다는 자꾸 끌어내면 네.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요새 한국도 보면은 네. 그 크래프트 비어가 네.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맥주를 마셨는데 네. 되게 이름을 되게 네이밍을 잘 해놨더라고요. 음, 뭐였더라?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 서울에서 드셨나요? 아니 그 살고 계신 곳에서? 지방에서도 있고 네.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화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맥주 이름을 되게 한국식으로 지어놨어요. 아 뭐 요즘 한국에서도 뭐 대동, 강서, 강서 이런 건가요? 뭐, 서초, 달서, 뭐 달서 맥주,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뭐 제주 위트에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이벤트로 해서 이제 상품을 보내주신 그 부콜님이 또 맥주를 사 드셨다고 또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매일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주 위트에일을 드셨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진까지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네요. 네, 다시 한번 그 얘기 까먹고 감사드립니다. 넘어갈 뻔했네.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무리에. 네. 괜찮네요. 네. 그럼 감사드립니다. 국내 맥주도 투어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 국내 맥주도 뭐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언제 나중에 한번 갈까요? 신청해서? 갈 수 있나? 개인들이? 아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서 맥주라고 해서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뭐 저기 서울에도 팔아요. 네네 편의점 가면 요즘 어. 그런 맥주는 좀 그 CU 편의점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CU? 네네 제주 위트에 언제 한번 그런 분들을 초대해봐도 좋겠다. 어떤 그 크래프트 비어 만드시는 분. 어우 너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컨택을 한번 해보죠. 네 좀 더 방송을 키우고. 뭐 그렇게 해서 같이 크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그 맥주를 마시러 갔었거든요. 그 좀 소위 말하는 맥주 전문점에 갔었어요. 네. 거기 가니까 이제 맥주 정기 잡지가 있더라고요. 뭐 개간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좀 읽어봤는데 아직 저는 좀 많이 부족함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요. 365일 방송하실 수 있잖아요. 뭐 술방이요, 술방? 더욱더 얘기. 점점 전문가가 돼가는 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저는 방송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제가. 빨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의식적으로 좀 되게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빨라요. 그래요? 오늘 정도면 그래도 느리지 않나요? 아니요, 약간 빠른 편이긴 하고요. 네.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네, 그래. 나쁘지 아니 않아요.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늘려서 들으시면 되죠. 아,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0.8배속으로?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급하신 분은 또 빨리 들으시면 되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 이제 어쨌든 그 필스너라는 맥주는 체코의 필젠 지방에서 만든 맥주고요. 이제 독일의 제조법을 들여와서 체코의 이제 보리와 홉을 이용해서 만든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는 필스너 우르켈, 그 오리지널 필스너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고 이제 맛은 굉장히 좀 쌉싸름한 그 홉의 맛이 강조가 된 그런 맥주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밝고 약간 황금색의 그런 빛을 띤 맥주는 대부분 다 필스너라고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제 없어요? 어떤 또네요? 네요, 매주 네. 지난주 퀴즈는 답변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십니다 아직. 자 필스너 우르켈이 만들어지는 지방 이름을 써주시면은 역시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이 어이 다를 텐데. 그 정도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한번 검색해보시면 다 아니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필스너의 진짜 주인은 그게 뭐예요? 뭐 회사. 국가? 회사. 진짜 주인은. 그건 좀 어려운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사 필스너 우르켈. 좋습니다. 그걸로 하죠. 필스너 우르켈을 소유하고 있는 땡땡땡이죠. 회사. 땡땡땡. 네, 땡땡땡 맥주 뭐 세 글자. 네, 뭐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TV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네요. 네, 그게 네. 공영 방송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 회사에서 하는 방송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 방송이 아니라 신문 아닌가요? 그런가? 네, 신문이에요, 신문. TV 있었던 TV도 것 있어요. 같은데. 신문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약간 신문이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JTBC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약간 그런 거 느낌인 것 있잖아요. 같아요. 기네스북.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그건. 네. 어쨌든 뭐 달아주시면.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다다음 주지. 이제 방송을 저희가 네. 격주로 할 거잖아요. 포인트 뉴스 살롱을. 그렇죠. 다음 방송. 네. 다음 방송에는 이제 로우 타일러님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하이네켄. 하이네켄.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이네켄 안 팔렸어요? 어떤 인베부한테 안 팔렸어요? 하이네켄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하이네켄 하고요. 하이네켄이 좀 짧다 싶으면 칼스버그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칼스버그가 터키? 칼스버그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요? 네네. 그래서 칼스버그 그 덴마크 왕가에서 만드는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몰랐네. 네. 그래서 그 하이네켄과 칼스버그 사이에 무슨 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 타면 칼스버그 잘 주는데. 그래요? 옛날에 맥주 중에 칼스버그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탔을 때. 칼스버그가 또 옛날에 그 축구팀 리버풀의 유니폼 스폰서여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칼스버거가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맥주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이네켄 혹은 시간이 나오면은 칼스버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이탈은 맥주에 궁금한 거 없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끝까지 안 들으세요. 마무리 그래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야겠다는 아니에요. 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인사합시다. 이러면은 방송 횟수로 안 들어가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마무리할까요? 네, 누구시죠? 하이타일러였고요. 로우 타일러였고요. 네, 쌤입니다. 포인트리스 살롱이라고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라고 아이튠즈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전 에피소드를 새로 다시 재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격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맥주 방송은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